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그렇게 됐죠.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8.15 해방 69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우리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다가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걸어가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만나고 입맞추고 기도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올해는 카톨릭을 대표해서 사진에 저렇게 나오죠. 올해는 카톨릭을 대표해서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셨고, 근데 작년 10월에는 개신교를 대표해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전 세계 모든 개신교, 정교회, 카톨릭까지 모든 개신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일주일 넘게 큰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한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죠. 그런데 그 작년에 그때 부산에서 멕시코라는 이제 큰 모임 장소 앞에서 보수적인 개신교 목회자들과 신도들이 일주일 내내 그 앞에 모여서 WCC는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물러가라고 계속 시위를 하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 목사들이 모여서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 하고 또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손님이 오면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영접해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개신교 이미지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교황께서 하신 연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한국도 정치적인 분열, 경제적인 불평등, 자연 환경 관리에 대한 관심사들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지금 교황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만든 명량이라는 영화가 사상 최대의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8월 15일 토론토에서도 상영을 했지요. 오늘은 좀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가 뭔가 이렇게 팍 막히고 좀 답답할 때 때로는 연극이나 영화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메시지를 주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2년 전에 2012년에는 레미레자블이라는 영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상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789년에 이제 프랑스의 황제가 무너지고 자유평등 파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화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다시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이 무너지고 다시 독재 황제가 다시 등장했죠. 그래서 그 시절 장발장 비롯한 그 당시 프랑스 시민들의 그 저항, 실패, 슬픔을 영화 내내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시대가 지나고 더 좋은 시대가 와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시간이 간다고 해서 좋은 시대가 오지 않아요. 오히려 때로는 지금보다 더 옛날 시대로 더 후퇴하기도 하죠. 그래서 왜 시대는 왜 앞으로 가지 못할까 하는 답답하던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 영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람들의 노래가 들리는가, 성난 사람들의 노래가 들리는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을 사람들의 노래라네.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져 북을 울리고 내일이 밝으면 새로운 삶이 있으리라.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않고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후퇴했다가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저도 봤는데 레미 레자브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또 어떤 영화가 있었느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독학으로 어렵게 고시를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돈을 많이 이제 벌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 사람이 서서히 인권 변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다 보니까 수수가 아무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고 가족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외면했던 변호사들이 한 명, 두 명 자기들의 뜻에 동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결단이 결국에는 한국 역사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마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우리들에게 감동과 변호인과 비슷한 메시지를 줍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금이라는 사람은 의주 땅으로 도망을 가고 있고 이순신은 외적과 싸워서 나라를 구합니다.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겨서 그런데 이제 남쪽 지방에서 이순신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잘 싸우고 있는 장군을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의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임금이 아버지를 버렸는데 굳이 임금에게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들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말하기를 충성은 임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이겠죠. 명량해전이 끝났을 때 이순신은 기뻐하는 대신에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을 생각하며 통곡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영화에 열광하는 것은 영화 주인공 같은 그런 지도자의 목말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는 거겠죠.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무섭고 권위적인 그런 지도자는 많아도 이순신처럼 또 교황처럼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돌리는 그런 좀
마음이 따뜻하고 얼굴이 선한 그런 지도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요즘 공동체를 살리는 뉴스보다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서지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4개월이 되어서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책임규명을 회피합니다. 군대에서는 일병이 다른 병사들에게 얻어맞아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화요일에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저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 3명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때려서 숨지게 만드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